예,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계시죠? 예, 너무 반갑고요. 저도 이런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었어요.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못 모이거든요. 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그 진짜 아메이하는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저도 뭔가 마음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열정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 열정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 하면 떠오르는 연관 단어가 저는 여기에 지금 아메이 주변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이거든요. 성공, 보상, 비전, 꿈, 부자, 그리고 뭐 행복, 보상, 그리고 자유, 이런 말들이죠. 저는 지금은 이 연관 단어들이 아메이 하면 딱 떠오르는데요. 아메이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뭐 아메이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 주는 거, 누굴 또 귀찮게 하는 거, 주변에서 누가 아메이 한다 그러면 괜히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라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냥 아메이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저에게 연관되는 아메이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 차이는 뭘까요? 제가 뭐 아메이를 해갖고 뭐 핀이 좀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인정과 보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딱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아메이를 제가 이제는 좀 제대로 안다는 거죠. 아메이를 알았을 때의 느낌과 몰랐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사업 설명을 드리면 첫 제목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좀 발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움을 아메이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사업을 처음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메이에 대한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사업을 우리 또 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아메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뭐 아메이 사업 20년 정도 했지만 아직도 이런 또 가치가 느껴지는구나,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 설명하면서 내가 기존에 조금 좀 잘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나라도 좀 더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IT 사업을 하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났거든요. IT 사업은 왜 했냐? 그러면 저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이렇게 쓰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이어족이 온다. 그래서 금융위기 전후로 해갖고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어족은 이런 말이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빨리 한다는 거죠. 이게 파이어족의 앞에 말들을 따온 말인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걸 굉장히 꿈꿨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뭔가 슬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잘 몰랐었으니까 그냥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었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은퇴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막연하게. 그래서 리타이어 얼리가, 얼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에게 이제 얼리는 40대 중반쯤이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독립을 하는 거, 그게 그냥 막연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해서 한 20년쯤 지나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좀 순진한 생각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40대 중반쯤에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로 은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뭐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운동 좋아하니까 뭐 그 붐비지 않는 시간에 주중에 운동하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고자 했던 게 파이어족을 제가 꿈꿨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 2년밖에 안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딱 알잖아요. 40대 중반에 제일 바쁠 때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2년밖에 안 한 그 직장 딱 접고 일찍 그 사업을 시작했죠. 컴퓨터 쪽의 일을 좀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도 독립하기에는 큰 뭐 그런 자본 안 들이고 일찍 독립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막 꿈꾸고 가다가 뭔가 수입은 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연수입을 이렇게 따지면 항상 직장 다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많아야 뭐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그러는데 뭔가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8년쯤 지났을 때 아메이 얘기를 대학교 친구로부터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메이를 딱 들었는데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있죠. 내가 꿈꾸던 거다. 그러니까 일찍 은퇴할 수 있는 플랜이었다는 거죠. 재정적인 독립. 그 재정적인 독립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뭐 별로 고민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왜? 이게 재정적인 독립을 여기서 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다는데 내가 꿈꾸던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내가 뭐 나름 잘 되고 있었고 그렇지만 사업에서도 그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게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답답할 때 아메이 플랜을 딱 듣고 아메이에서는 저기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40대 중반쯤 무렵에 재정적으로 독립이 됐고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 어떤 걸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그냥 정말 자유롭게 은퇴한 상황에서 그 좀 자유를 누리죠. 그런 그 과정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경제학적으로 블랙스완이냐 회색 코뿔소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가 같이 와 버려갖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만 가지고도 지금 사실은 그 변화를 웬만한 사람은 못 따라가거든요. 저는 인터넷 혁명 때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었죠. 20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을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사실 IT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좀 잘 알죠. 그때도 사람들이 그 변화를 잘 못 따라갔었어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뭐 텔 들어가고 뭐 택 들어가고 뭐 콤 들어가고 이러면 뭔지도 모르고 막 주식 투자하고 그랬을 때 인터넷 버블 생기고 이랬을 때였잖아요. 그때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 20년쯤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데 거의 코로나가 지금 같이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강제 변화가 훨씬 빨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스완은 뭐냐 그러면 경제학적 용어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어떤 급변 사태,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뭔가 팍 변해버린 거죠. 그게 우리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IMF 같은 거죠. 그건 누구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일부 몇 명은 정도는 예상을 했었겠죠. 알았었겠죠.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벼락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예상하지도 못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오는 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한대요. 회색 코뿔소는 뭐냐 그러면 저 코뿔소는 덩치도 워낙 크고 움직일 때 쿵쿵쿵쿵 소리가 나갖고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멀리 있으면 딱 보여. 제가 위험한 동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슬며시 오는 게 아니고요. 다 알아. 그런데 나한테 안 오기만을 바라는 거죠. 설마 제가 나한테 달려오겠어?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막연한 바램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제가 이제 저렇게 막 나한테 쫓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포에 질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당하게 되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라고 경제학적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 그러면 블랙스완이 아니죠. 지금은 회색 코뿔소예요. 누구나 다 알아.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가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 위기를 줄 거라는 거를 다 아는데 준비를 거의 안 하죠. 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내가 뭐 지금 그렇게 하는데 뭐 다시 거리 제한 이런 거 좀 풀리고 뭐 그러면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바람인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위기로 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코뿔소한테 받쳐서 사실 뭐 큰 어떤 위험을 당하듯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경고들을 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떻게 되겠지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위험해지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그걸 뭔가 좀 준비하고 대비하는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와 조금 한정시켜서 보면 이제 뭐가 강조가 되냐면 면역을 강조시키잖아요. 면역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외부의 어떤 그 병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인데, 저는 면역을 약간 이제 두 가지로 풀어보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건강이죠. 그러니까 아메이 매출이 지금 계속 더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건강에 관련되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디자인 좋고 기능 좀 뛰어나고 향 좋고 뭐 선전하고 이런 제품들을 찾다가 지금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제품으로 사람들이 손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지금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 그 단순하게 뭐 건강 관련되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모든 제품들도 샴푸도 면역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면역, 첫 번째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경제적인 면역을, 우리가 경제적인 면역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외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지키는 힘은 당연히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 사실 있어야지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역은 뭐냐 그러면 지속적인 안전한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수입이 있어야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경제적인 면역이 완성이 된 거다. 그게 바로 뭐냐라면 자산이라는 거죠.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 저는 사실 막연하게 아메이를 통해 갖고 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뭐 꼼꼼하게 따져보고 한 건 아닌데, 그 단지 이걸로 하면 뭔가 은퇴할 수 있다? 일찍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 알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면역을 제가 지킨 거죠. 경제적으로도 뭐 이게 비슷한 어떤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훨씬 사실 좀 건강한 편이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안전한 수입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안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전 우선이죠.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지금은 안전한 것들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 안에서 지금 훨씬 크게 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과 돈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자산에 관련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 갖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평생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평생 부자는 뭐냐라면 그냥 지갑이 빵빵한 게 아니라, 그 지갑이 두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갑이 계속 쓰면 또 돈이 채워지고 쓰면 돈이 채워지고 이러는,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부제로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거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사실 좀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니까 힘드시잖아요. 보통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어려움이 딱 온다는 거죠. 직장 다니는 분들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전의 상황으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뭐 들던 적금을 깨든지 아니면 보험을 해약하든지 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일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뭔가 지갑에 돈이 들어온다. 그게 이제 평생 부자의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됐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거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을 계속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죠.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고요. 그런 게 자산으로부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광풍 불고요, 주식에 대해서 막 열풍 불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월급만 갖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자영업의 그런 어떤 그 노동 수입 같은 걸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자산을 갖기 위해서 전 국민이 지금 그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 자산은 거기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자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난을 못 면한다 이런 거죠. 가난이 좋고 부자가 뭐 가난이 안 좋고 부자가 뭐 더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자산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번다 뭐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뭔가 수입이 있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개념 잘 없어요. 저도 뭐 당연히 없었고 뭐 그렇지 지금 잘하냐 그건 아닌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산, 인세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는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금융 이해력이 143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77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나 가봉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금융 이해력,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제일 빠른 민족이 유태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돈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돈 하면 뒤통수 한 대 얻어 맞았죠. 돈 안 하고 저 어린 놈이. 근데 사실 그걸 알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금융 문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자 전염병이래요. 금융 문맹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걸 그렇게. 내가 돈을 모르면요, 내 자식 돈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사교육을 들여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는데 걔가 그렇다고 해서 잘 사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금융 문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이게 사실 돈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지금도 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도 너만큼 벌어. 제 친구들 나만큼 벌죠. 뭐 제가 한 1억 5천 정도 연수입 되니까 그 정도 버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수입의 그 기준에 맞춰놓고 그냥 금액으로만 보는 거죠. 그 돈의 속성을 잘 모르는 거고. 돈의 속성 이해할 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돈이 네 가지가 있어요. 1,000원짜리도 있고, 이제 여기 5만 원짜리도 있고, 가치 차이로 보면 한 50배 정도 나네요. 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보냐? 다 5만 원짜리 골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뭐 고민을 해. 근데 이제 그렇게 덥석 고르면 아직 우리는 돈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어떤 돈인데요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다시 좀 드려서, 자, 저 돈이 네 가지가 있는데, 5만 원짜리는 이제 한번 나오고 그만이고 1,000원짜리는 이제부터 매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뭘 고를까? 이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1,000원짜리를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냐, 뭐 수입이 얼마냐, 수입 자영사업을 해갖고 얼마를 버냐,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돈이 이제 매달 나와요. 그리고 이게 평생 나와. 너무 좋겠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금이잖아요. 연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하는 거죠.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명예 이런 것도 물론 뭐 가치 있지만 쟤 이제 연금 받겠네? 이거 되게 부러워하죠. 공무원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 말고 끝나면 이제 그게 그걸 채웠을 때 연금이 나오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 평생만 나와도 좋은데 그 돈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나오다가 150만 원으로 나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200만 원으로 나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300만 원이 됐다가 나중에 500만 원으로 증가가 되고 1000만 원으로 증가가 돼서 계속 나온다. 이거 뭐 환상적인 거죠. 그거는 연금은 비교가 이미 일단 안 되죠. 연금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가 상속까지 된다. 이거 뭐 너무 환상적인 돈에 대한 얘기죠. 저런 돈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꿈 같은 얘기 아닐까요?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했던 첫 번째 이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메이를 부업으로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사업하는 놈이 무슨 부업을 하냐.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입이 더 필요라면 뭘 더 하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업하는 놈이 무슨 한우물을 파도 안 될 판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성격이 다른 돈이었다는 거죠. 이 돈이 제가 하던 사업 속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에 미치는 거죠. 매료가 됐던 거죠. 제가 하는 컴퓨터 사업은요, IT 사업은 매달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당장은 따박따박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거래처 하나 좀 잘못 그거 하고 저는 뭐 부도난 수태 제가 좀 속상해 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수금 잘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매달 나온다는 보장 하나도 없고요. 평생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점점 줄어들다가 안 나온다는 것도 알겠고 거래처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내가 숱하게 보니까
증가가 될지 줄어들지 그것 뭐 장담 못하죠. 뭐 상속시켜 줄 만큼 그게 규모가 커지려면요 내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 저는 사업 한 5년 해보니까 딱 알겠던데요. 뭐 아무나 그런 기업 그룹이 되고 큰 어떤 중견기업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를 저는 바로 알겠었어요. 내 깜냥을 아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 돈이 없었는데 아메이에서 이걸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은 절대로 얼마 버냐 뭐 이렇게 크기를 따지지 말고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돈은 인세소득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불경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경기는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고 하죠. 불경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주위에 돈이 없다는 거죠. 내 주위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5명 내지 10명의 수입의 평균을 내보면 그게 내 5년 후의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듣는 정보,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돈이 없다는 게 불경기인 거죠. 지금 다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죠. 그러면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뭔가 안 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 나는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은데 국민소득은 계속 평균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있죠. 3만 불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억 2천 정도 돼야 되는데 4인 가족이 1억 2천 정도 맞춰가고 수입되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많나? 그럼 내 주변에 돈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가족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내 주변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소득이 30만 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천 불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평균을 맞춰갖고 3만 불인 거니까. 그럼 내 주변에 돈이 없다는 거고요. 저는 제가 사업을 이제 94년도부터 시작했었어요. 컴퓨터 사업을.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으니까 경기 이런 거에 조금은 더 민감했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그 94년도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기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경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경기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불경기지? 그러다가 IMF 97년도 말에 98년도 맞고 한 2, 3년 동안은 완전히 바닥이었고 그리고 조금 회복을 해도 금융위기 한번 와갖고 또 푹 무너지고 계속 경기는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경기 좋다는 얘기 들었던 거는 80년대 올림픽 그 전후로 삼저현 호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뭘 해도 잘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영업에 대한 환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차리면 다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거 끝나고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런 상황을 내가 계속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계속 불경기일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무슨 사인인가 하면 이런 사인이래요. 돈 버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내 주변에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버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불경기다 이런 걸 느꼈다기보다는 그 아메이 정보를 우연히 친구한테서 듣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서 그때부터 돈 버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내 사업을 완전히 접고 아메이 사업을 딱 전환한 건 아니지만 부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돈 버는 방식을 조금씩 바꿨죠.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95가 내 컴퓨터 사업 소득, 한 5 정도가 아메이 소득 이렇게 해갖고 돈 버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80대 20, 70대 30, 50대 50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메이 나와서 나오는 수입이 내 기존의 사업 소득하고 비슷해졌을 때 제가 이제 전업을 했었죠. 아메이 사업을. 어쨌든 돈 버는 방식을 바꿔야지만 그게 미래에 대한 지금 이렇게 아까 회색 코뿔소라니까요. 제가 지금 쿵쿵쿵쿵 저러고 있는데 지금 멀리 있어서 뭐 조금은 덜 위험한 것 같은데 갑자기 방향 틀어갖고 나한테 달려오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당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돈 버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사인은 예전부터 계속 줬었어요.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 창고에 치즈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죠. 이 치즈가 엄청 많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먹을 치즈가 없는 거야. 이 치즈 다 어디 갔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치즈는 옮겨갔는데 계속 거기서 치즈가 어디 갔냐고 불평불만하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정부가 정책이 어떻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즈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치즈는 어딘가로 이동했는데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뭘 하는 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신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책에도 분명히 써져 있었어요.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미로 속에서 미로 속이지만 찾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대요. 지금 뭔가를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건 20년 전부터 이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오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메시지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변화에 내가 예민하게 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죠. 아, 왜 이거 뭐가 지금 사람을 대면하고 우리가 말하는 컨택하고 이러는 비즈니스가 점점 안 되고 있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예민하게 알다 보면 큰 변화에 적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큰 변화를 훅 앞서가고 뭔가 그걸 대비하고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작은 변화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신호가 왔을 때 거기에 잘 변화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렇게 와서 앞으로는 이런 뭐 전통적인 유통이 줄어들고 점포 같은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그거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라갔던 거죠. 그렇게 해갖고 사실 그 변화를 통해 갖고 사실 큰 변화에 이렇게 물결에 제가 잘 이렇게 옮겨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 한우물을 파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뭘 하더라도 하나를 해야지. 한우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교육으로도 들었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는 통하고요, 누구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통하냐 그러면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갈 경쟁력, 그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 우물 계속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정도의 경쟁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한우물만 파면 나중에 그 우물에서 물이 안 나와요. 왜? 힘센 놈들이, 경쟁력 있는 놈들이 물이 있는 곳을 먼저 알고 다 파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사업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상위 5% 안에 경쟁력 들어가는 IT 사업가는 아니다라는 거를 해보면 알죠. 밥은 먹고 살겠는데 한 중간 정도는 가겠다. 그러니까 뭐 망하진 않고 밥은 먹고 살겠는데 남들을 앞서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우물이 나한테 없을 것 같다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왔을 때, 아,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투자. 왜? 한 가지로 안 되니까. 한우물로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경쟁력은 빤한데, 그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그 생각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을걸요? 직장이 결국은 나를 뭔가 미래까지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뭔가 계속 다른 것들에 대한 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두 가지 정도 가지고도 뭔가 되던 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N잡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N수, 2가 아니고 3, 4, 5 이렇게. 지금 진짜 3가지, 4가지 이상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 때는 뭐 나와서 뭐 필라테스 강사 같은 것도 하고, 나와서 또 무슨 배달,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배달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는 거. 뭐 주말에는 또 뭐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일로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돈, 그다음에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쓸 수도 없는 거고, 건강도 좀 책임져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준비를 하려면 학습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잖아요. 어딘가 가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불안,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휴식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에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자, 이게 뭔가 한 가지로 된다 그러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못 찾아서 그렇지, 그 한 가지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굳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갖고 이렇게 한우물을 파면 된다. 저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돈,
일단 제일 처음에 해결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전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에 판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게 백신이었거든요. 이 백신이 나와도 이 게임 체인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뭐 그렇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는데 뭔가 하나의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뭐 핵무기라든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전쟁의 판을 바꿀 수 있는데 내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냐? 그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사는 거는 너무 짜증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게임 체인저가 제가 아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아메이를 통해 갖고 그거 하나로 아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고민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금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자의 기준도 좀 다르긴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경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를 꿈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경제가 지금 뭐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니까 과거에 있는 경제에서 계속 머물러서 이미 거기에는 취지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여기 취지가 많았던 것이라는 옛날 생각만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경제가 어떻게 됐냐를 보면요, 예전에는 그게 소유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는 게 중간에 유통 채널이 필요로 했었죠. 총판 소매가 될 수도 있고 마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홈쇼핑,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 가고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유 경제 시대가 아니고 소유와 공유를 넘어서 구독 경제 시대가 왔다. 지금 구독 경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구독 경제에 대해서, 구독 경제가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경제를 넘어서 구독 경제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 공유 경제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유 경제 플랫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지금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경제는 어느 쪽으로 가냐? 구독 경제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곳에서 사인이 나오고 있죠.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독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직도 소유 경제에서 어떤 유통 채널 고민하고 이러면 사실 그거는 좀 약간 뒷북치는 거거든요. 물론 저게 싹 없어지지는 않고 유지는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 세상에 지금 전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저희 시골 가면 아직도 오일장 있어요. 싹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일장에서 돈 벌고 거기에 무슨 돈이 많고 치즈가 거기에 많지는 않죠.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에서 내가 돈 벌거리를 찾는다, 이거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 그럼 소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이렇게 지금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유 경제는 이런 개념이었죠. 자, 예전에는 유통 채널을 통해서 갔던 것들이 지금 플랫폼을 중심으로 간다. 그 플랫폼이 왜 나왔냐 그러면요, 공급 과잉이 되고 자원이 낭비가 되니까, 야, 집집마다 왜 다 차를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갔는데 뭐 가는 사람들만큼 숙박 시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공유하면 되지. 그런 개념으로 나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10년 딱 됐어요, 이 모델. 근데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죠. 무슨 한계가 왔냐 그러면 플랫폼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니까 실제로 이제 플랫폼에 관련되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쪽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 같은 거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뭐 지금 디스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 플랫폼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걸 주문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는데 편리한 대가로 내는 수수료가 너무 많고, 그 음식점은 그걸 중개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맹해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너무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불만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다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하고 엄청 우리나라
갈등이 생기잖아요. 기존의 이 사업 플레이어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계가 온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불안이라는 요소 때문에,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공유 경제가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해.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차를 공유를 해요. 그럼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탄지 모르는 그 차를 내가 쉐어를 해요? 내가 어디 가갖고 숙소를 가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머물러, 환자가 다녀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는 공유를 못 하겠다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경제 시대로 오는데, 구독경제는 이거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단골이 돼주면 당신에게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독경제 모델이에요. 이게 아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플랫폼도 필요 없고 유통 채널도 필요 없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직거래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왜 옛날엔 저걸 안 했지? 서로에게 만족스럽다며. 근데 이렇게까지 갈 동안 이게 기술이 필요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진도에 있는 전복을 사 먹어. 그러면 여기 지금 라이브 커머스 같은 데 딱 접속하면요, 거기서 지금 전복 파는 사람하고 바로 접속해가지고 집으로 주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다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와서. 근데 아메이는 오래전에 그걸 기술과 관계없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걸 해오고 있던 회사거든요. 커지는 구독경제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이거 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하고요. 이제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뭘 예전처럼 어디 뭐 그걸 해갖고 콘텐츠를 사서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 한다 그러죠. 접속해갖고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죠. 뭐 꽃 같은 거 유명하고요. 그래서 뭐 뭘 이외에 그렇게 구독경제를 신청하면 이렇게 오고, 양말, 뭐 여자분들 생리대, 그다음에 뭐 반려견들 요즘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들도 이렇게 월 1회 반려견 용품들이, 와이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구독경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요. 아직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모든 걸 할 때 구독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요. 먼슬리 플랜 구독으로 편리한 제네시스 차종간 교체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구독경제예요. 자, 이 제네시스 먼슬리 구독경제를 신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4번까지 제네시스 차를 바꿔서 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세단을 탈 것인가, 세단 중에서 큰 걸 탈 것인가, 작은 걸 탈 것인가, SUV를 탈 것인가 고민해갖고 하나 타면 뭐 싫든 좋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타니까 경험이 중요한, 구독경제가 경험을 중요시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구독경제 신청을 해놓고 한 달에 뭐 내가 좀 어디 멀리 좀 가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좀 큰 편안한 차를 타고 가까운 곳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작은 차를 구독을 하고 SUV를 탔다가 매번 바꿔가면서 타는 거예요. 내 차가 필요 없어요. 공유도 아닌데 내 차가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이제 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구독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것에서 이제 구독 경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럼 구독 경제가 지금 이미 우리 사실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디지털 콘텐츠 구독 경제가 있고 소모품 정기 배송이 있고 렌탈 모델 같은 것도 사실 구독 경제 같은 것들이죠. 내가 뭘 딱 하면. 여기 보면 소모품 정기 배송에 아메이 돼 있잖아요. 아메이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딱 돼 있죠. 그래서 구독 경제 시대가 오면 아메이가 구독 경제 최강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구독 경제 최강자가 될 거다. 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냥 우리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사실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아메이는 구독 경제였어요. 단골이 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 시대가 오기 전에 그걸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소유 경제. 야, 뭐 무슨 물건을 이렇게 하면 중간 유통을 통해 갖고 내가 사던가 해야지. 저렇게 뭐 단골이 되면 뭘 혜택을 주고, 그런 걸 안 했었던 시대에 아메이가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독하고 싶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단골이 될 만한 매력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구독하면 혜택 줄게 이런다고 사람들이 안 간다니까요. 그 매력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 좋다는 얘기는 수차게 들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면역 이런 거와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제품에 대해서 단골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미 구축된
구독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첫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의 충성 구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팬덤은 뭐냐 그러면 아이돌 팬클럽들을 표현할 때 팬덤이라고 하죠. 얘들은 아이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부당한 뭔가 공격을 받을 때 대신 나가서 막 싸워줘. 이럴 만큼 강성 소비자들,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런 강성 지지층이 엄청 많죠. 저도 사업자고 소비자지만 만약 아메이가 뭐 잘못을 해갖고 욕을 먹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뭔가 옛날처럼 오해를 받아갖고 그렇게 뭐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저도 댓글 달고 뭐 방어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회사가 앞으로 이런 구독경제 모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가 될 거다.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죠. 팬덤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BTS가 저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거는 아미라는 상상도 못하는 팬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미는 일반 그냥 팬클럽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사실은 그런 팬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구독경제 하겠다고 하면 많은 회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최고의 혜택을 주는 모델은 아메이 밖에는 지금 사실은 그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왜? 아메이는 원래 거기에 맞춰져 있던 회사니까. 우리가 뭐 포인트를 더 줄게요. 뭐 무슨 그 뒤에 나오는 장바구니 같은 것들 지금 웬만한 데 장바구니 있어요. 쿠팡에도 장바구니 있잖아요. 거기서도 장바구니를 하면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메이만큼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바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메이 구독 경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앞으로의 비전이 될 거기 때문에 아메이 구독 경제는 장바구니 SOP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언택트 시대에 맞춘 비즈니스 성장 동력이라고 위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아메이가 어떤 그 비즈니스의 성장 핵심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죠. 구독 경제가 우리가 아직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좀 덜 익숙해요. 나도 뭐 그거 하려고 하면 좀 그런데 그게 조금 있어서 자리를 딱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왜? 구독 경제 시대로 가는데 이게 지금 구독 경제 모델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하면 매 1회차에서 그러니까 단골이 되겠다. 1회차는 단골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2회차부터 10만 원 또 쓰면 뭘 준다? 혜택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5천 원을 주겠다는 거. 이건 그냥 사업에 대한 캐시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 예전에 어느 정도 물건을 써야지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물건을 못 쓰겠다는 소비자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10만 원 정도는 사실 제가 뒤에도 뭐 예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느 곳에서 내가 단골 약속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매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달 평생 증가 상속에 홀떡 빠졌을지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들도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왜? 경제 시대가 그렇게 갔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남들은 혜택을 보는데 내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얘기하잖아요. 배 아프거든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 사는데 나는 그거 일반 마트에서는 100원 돌려받아요. 근데 쟤는 5천 원 돌려받았다? 배 아프죠. 그러면 그런 혜택들을 어디서 많이 주느냐를 따라가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쓰면 이런 혜택들을 준다는 게 지금 소비자들한테 거는 약속이 이건 사업 캐시백하고 다른 거예요. 아메이 사업 빼고 내가 그냥 제품만 쓰는 소비자들도 요거 딱 제시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써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조금 이런 어떤 장바구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포인트에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씩 쓰면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1,500원씩. 왜 그러냐면 1회에서부터 5회차까지는 5천 원이지만 6회에서부터 11회차까지는 10,000원씩 돌려받고요. 제일 많은 기간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000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내보니까 매달 11,500원.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금액의 약 11% 정도를 돌려주더라. 돈의 형태로. 엄청난 혜택. 어떤 회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비즈니스 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되면 아메이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왠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실 마트 같은 데 가갖고 뭐 장 보려고 몇 개 담아갖고 나오면 그냥 몇만 원에서 10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생필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밀레니얼 시대는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예를 든 건데 그 1인 가구인데 밑에 가격이 있잖아요. 11만 8,500원. 거기서 뭘 샀냐고 하면 그 1인 가구니까 먹을 거 사는 거예요. 라면하고 햇반 사고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사고 나머지는 치약, 칫솔, 그다음에 바디 제품, 바디 샤워, 바디 로션, 그다음에 참치하고 물티슈인가요? 그거 사는 거네. 뭐 특별한 거 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마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샀는데 이 정도는 쓰죠. 혼자 살아도. 이 정도 썼을 때 10만 원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장바구니로 딱 걸어놓고 하면 나한테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내가 혜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사업적으로 나중에 그럼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나만 그렇게 써도 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영맘 애 하나 키우는 뭐 3인 가족 정도 되겠죠. 그럼 뭐 휴지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생필품들 뭐 식기 세척제 같은 거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 같은 것들 좀 있고요. 이런 제품들 쓰면 특별히 저긴 지금 비타민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화장품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20만 원이 넘잖아요. 얼마 안 써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경제 시대는 뭘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구독, 좋아요 이 얘기 엄청 하죠.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그냥 어디만 들어가면 구독, 좋아요 얘기 엄청 하죠. 구독해달라고 막 구독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의 구걸을 하죠.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이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구독을 권유하면 돼요. 아메이, 우리가 구독경제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 자, 아메이 구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독을 권유하세요. 구독경제 시대에 아메이를 구독하라고. 뭘 구독하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제품을 구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메이 제품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써봐. 구독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뭘 한다는 그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품을 그냥 떨어지면 아메이 걸 쓰고 떨어지면 아메이 걸 쓰고 그렇게 그 제품을 장바구니 SOP 같은 걸로 구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너무 만족스럽고 주변에서 그냥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뭔가 그렇게 부업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해보라는 거죠. 이것도 좀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구독하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사업 같이 하시는 내 스폰서 한번 만나볼래? 스폰서를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가 그냥 뭐 사업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한테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야. 그냥 뭐 듣는 것도 있고 경제 흐름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건강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라고 구독을 권유할 수도 있는 거죠. 뭐든지 좋아요. 구독의 대상은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으면 제품이 사업이 사람이 이렇게 모아져서 나중에 뭐가 되냐라면 그게 구독이 늘면 이제 돈이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경제 시대에 딱 맞는 거죠. 자꾸 구독을 권유하는 거죠. 제품을 써봐, 사업을 해봐, 사람을 만나봐. 이렇게 뭔가 마케팅 시대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 나 잘 못 팔아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 세일하고 마케팅은 원래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면 그냥 뭐 듣기 좋은 말로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마케팅은 세일즈하고 뭔가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세일즈는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가갖고 뭘 파는 거예요. 마케팅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람한테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 그 시장의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면 거기에 맞는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거죠. 뭐 약간 단적인 얘기는 한데 세일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키모인한테 가갖고 냉장고를 파는 거.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하고 뭐 영업 잘하게 생겼으니까 저 에스키모인한테 가갖고도 냉장고 팔아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세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은 거기는 추운 지방이니까 냉장고가 사실 필요 없다라고 보면 그냥 막 이 말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아메이를 초창기에는 이렇게 한 게, 야, 네가 나 친구니까 그냥 뭐 제품 좀 비싸다 그러지만 사줘. 우리 가족끼리인데 이렇게 좀
써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대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지구가 온난화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열대지방이 돼서 그럼 냉장고 무조건 필요하죠. 그럼 뭐 누구한테 가갖고 사줘 이게 아니라 그냥 냉장고 필요하니까 연락이 오게 되는 그런 구조. 그게 마케팅과 세일의 차이죠. 지금은 아메이 비즈니스는 세일이 아니고 이제 마케팅 개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My uncle made a lot of money Are they with that. really doing business Wow, in they 80 really countries? are number one in the industry. Did you really make that much? How can I get started? Do you really want to know? Let me show you. I know we have many companies in our industry that have long, wonderful histories and legacies, but I believe for all of us here, our best days are ahead of us. The future is what we're talking about. Multicor is reporting global sales of $11.3 billion. This noon, we know that Amway's parent company, Altacor Incorporated, saw record sales last year. The more focused you are on your kids and the next generation, the more you believe that you yourself can succeed. When we give people opportunities to have a business of their own, they will do things we could never imagined possible before. 네, 뭐 배경음악이 좀 쓸데없이 비장해서 그렇지 영상 내용은 괜찮죠. 저는 아메이 사업 알아볼 때 회사를 알아봤겠죠. 저 뭐 바보는 아니니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회사였어요. 저런 회사였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확 내려놓는 순간 내가 저렇게 큰 회사인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회사 규모를 딱 알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었고요.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더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되는 영상. 어쨌든 근데 회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메이를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딱 보면 저 정도면 괜찮네 뭐 이런 정도로 마음에 올 정도로 회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럼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연결고리를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나와 아메이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생필품의 구매 습관을 바꾸는 거죠. 구독을 신청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단골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왜? 생필품들이니까. 기존에 뭘 안 하던 걸 아메이 하니까 새롭게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존에 이런 곳에서 계속 내가 썼었다는 거죠. 이걸 아메이에도 똑같은 이런 생필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쓰면 지출이었는데 이쪽에 쓰면 그걸 매출로 인정해서 수입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그냥 간단한 논리거든요. 이게 구독 경제에서 이렇게 단골이 되면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걸 내가 썼었는데 그거를 뭐 CJ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모레 걸 쓰던 걸 뭐 애경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 체인지예요. 그런 거는 언제 얼마든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LG에 쓰던 거를 아메이 걸로 똑같은 비누 치약이니까 그렇게 바꿨으면 회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독 경제를 내가 단골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회원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거죠. 회원 가격으로 살 수 있고 혹시 내가 처음 써보는 제품이니까 불안하면 써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쓰던 제품도 가져오면 돈으로 그대로 샀던 금액만큼 환불해 준다. 이런 안전장치,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거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는 저는 아메이가 아까 뭐 구독 경제, 캐시백 이런 걸 통해 갖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도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인류의 고민이 지금 환경이잖아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해 엄청 춥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기상 이변 같은 것들이 엄청 생기고 그래서 뭐 탄소 그런 것 다 줄여야 된다. 엄청 그러니까 세제를 하나 쓰고 뭘 생필품을 쓰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다. 이거는 앞으로 엄청 맥힐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못해요. 기술이 금방 이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저는 여기에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그 환경 문제 금방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로 오고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알리게 되면 아메이 세제는 환경을 살리는 세제다. 그래서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상까지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되면요. 요즘 뭐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 있는 소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귀양 쓸 거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자. 이렇게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각광받는 게 이제 사업권이죠. 그렇게 이제 갈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생필품들을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메이 사업의 단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죠. 생필품이니까 써보면 우리가 안다는 거죠.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러우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순서를 이렇게 좀 이제 잘못하면 아메이 사업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 1번을 이렇게 해갖고 저 위에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저기 1번이잖아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다 그러면 비전을 조금 봤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걔가 또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아니면 나는 말할 사람이 없는데 2번을 먼저 떠오르니까 아메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1번을 딱 충실하게 봐요. 그럼 1번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면역 이런 거 아무리 따져봐도 아메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환경 아무리 따져봐도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내가 브랜드 체인지해서 아메이 제품을 쓸 거야. 1번을 충실하게 하면요. 2번은 자연스럽게 돼. 1번을 잘하는 사람들이 2번을 당연히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비즈니스가 꼬이는 거지. 그냥 1번만 내가 열심히 잘해보겠다. 좋은 제품을 바꿔 쓰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고는 못 배기겠다랄 만큼 아메이 제품은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60년,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제 30주년이죠. 그렇게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 좋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써보고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죠. 가족한테 뭐 저는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직장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했고요.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거래처 갔다가도 얘기하고 우리 이웃집한테도 얘기하고 평소에 왕래했으니까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 사람 중에 가족한테도 생필품을 쓰는 그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도 가족이 있고요. 내 직장 동료에게도 이웃이 있죠. 뭐 걔가 뭐 자연인이 아닌 다음에는 옆집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웃집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고 세모표 나중에 하면 되고 뺐어요. 거래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일외적인 얘기 하는 건 나 좀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면 뭐 그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듣는 요 3명한테 시작한 게 제가 연봉 1억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구조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또 가족의 직장 동료한테 친구가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계속 더 늘어나서 이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그걸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모이면 그걸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SK텔레콤 뭐 만들어내요? 그냥 통신 가입자들만 가지고 있고, 카드 회사들 그 물건 만들어갖고 파나요? 카드 가맹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뭐가 있어요? 뭘 만들어요? 아니요, 그냥 자기 가입자 회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자산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내가 뭐 부동산을, 주식을, 이런 자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계속 해서 사람이 늘어나서 내가 다 알릴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산이 모인다. 그게 고객을 계속 모셔오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는 마케팅 그렇게 옛날처럼 광고 이런 것들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말들 D2C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B2B,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어떤 회사들이 중간에 이런 점포들을 없앴다고 가입 표시로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걸 꺼내고 딱 한다. 그래서 유통 공용 안 거치고 직접 판매하는 D2C를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구독 경제의 바탕이 되는 모델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나이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마존에다가 나이키 물건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팔 건데요? D2C 하겠다. 직접 팔겠다. 왜? 소비자들하고 직접 다 연결이 돼. 예전에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왜? 소비자들하고 다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면요. 지금 D2C가 아메이 비즈니스잖아요. 다이렉트.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유통들이 있었던 것들 아메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나가던 그런 비용, 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회원들이 좀 더 많이 알리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혜택을 더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회원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마케팅 장려 정책을 쓰는 거죠. 마케팅이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D2C, 구독 경제 이런 말들하고 점점 오면 아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나가던 광고 유통 비용을 다 모아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한 35%.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뭘 했냐면 다이렉트 구매를 한 거죠. 직구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구매 방식이 뭐예요? 직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직구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특히 해외 직구했다 그러면 엄청난 능력자처럼 보이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게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D2C 하는 거죠. 아메이가 그걸 하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직접 판매했다. 그래서 아메이를 직접 판매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잘못 오해하고 직접 팔러 다녀야 되나 내가? 그게 아니고 회사가 직접 판매 주식회사라고요.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 안심할 수 있는 품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메이 마케팅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제품 써보고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써보라고 얘기했고 제가 써보고 만족스러우니까 가족하고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아메이에서는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매출이라고 해서 어디가 파는 게 아니라 다 20만 원씩 쓴 거죠. 예전에 그냥 구매 방식이었다 그러면 그냥 쓰고 소비한 걸로 말아. 그런데 아메이 걸로 하면 저걸 매출로 인정해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 20만 원씩 팔았다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만 원씩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 20만 원씩 썼는데 매출이 발생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스폰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된 어떤 경로를 다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매출을 다 전체 매출, 그룹 매출이라고 인정을 해서요. 스폰서의 그룹 매출이 80만이다. 이렇게 하고 80만 원은 1차 보너스에 회사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표에 의하면 6%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체 토탈 캐시백이 48,000원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요즘 48,000원이 이 80만 원의 매출에 대한 캐시백이니까 그 80만 원의 매출엔 나도 포함되어 있고 A도 포함되어 있고 B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의 몫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출에 저 캐시백에도 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걸 어떻게 나눠갈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 저거 골치 아픈데 그냥 n분의 1 하지 뭐.
네, 4분의 그러니까 N빵 딱 해갖고 딱 나누면 그냥 12,000원씩 나눠 가졌어. 괜찮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네. 그런데 12,000원씩 나눠 가지면 근데 약간 A와 B만 좋은 것 같은 느낌. B도 나도 좀 섭섭하고 스폰서도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이 배분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안 반가워한다는 거죠. 12,000원은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12만 원이 되면 생각이 약간 달라지고요. 120만 원 딱 되면요. 아, 약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스폰서와 나는 갖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나눠 가지는 방식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그 몫을 해당되는 몫같이 빼주고 남은 걸 내 보너스로 가지게 되는 거죠. A는 그룹 매출이었고 혼자 매출이니까 3%죠. 그렇게 해서 3%는 6,000원. 실제로 BB라는 걸 곱하면 9,000원이 되는데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단순하게 6,000원. B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룹 매출이 있죠. A, B와 다르게. 그룹 매출 나는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6%가 되네요. 그래서 36,000원이 되고 66에 36. 거기서 36,000원에서 밑에 6,000원, 6,000원을 뺐다는 거죠. 12,000원을 빼면 24,000원. 그러면 스폰서한테 돌아갈 보너스의 캐시백의 몫은 24,000원, 6,000원, 6,000원의 합계가 36,000원이니까 그걸 다 빼고 12,000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던 두 번째 이유 이거예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은 너무 매력적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아메이 한물 갔어. 그거 지금 하면 남 좋은 일이나 시켜. 그 윗대가리 나도 좋지. 지금 막차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니까. 근데 제가 이걸 딱 알고 나서 아, 이거는 언제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 거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뭐 수입이 얼마든지 또 많아지는 구조니까 아무 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제가 10년이 지났지만 아메 비즈니스 아무 고민 안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 되고 노력순이다 이런 거죠. 위에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입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또 이제 브론즈 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21% 정도 되면 돈이 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 21%가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아메이가 뭐 처음엔 돈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21% 천만 매출이 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수입을 좀 보정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브론즈 핀이에요. 우리나라는 35%라는 상한선에 묶여 있어서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긴 한데 외국은 훨씬 더 지금 많이 주죠. 매출에 따라서 지금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3%, 6% 정도는 소비자라고 보는 거고요. 9%, 12% 정도 되는 사람들이 9%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이 쓰는 소비자 3%, 3%, 3% 3명하고 같이 했을 때 그분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거기엔 선물을 이렇게 줘요. 브론즈 키트를 주고 15%, 18%가 됐는데 그 사람 뭔가 소비자들이 6%, 6%, 6% 하는 3명의 소비자들하고 같이 썼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30%의 추가적인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게. 굳이 예전처럼 21%가 안 되더라도 수입이 좀 되게. 지금 18% 정도가 되면요. 여기 브론즈 보너스까지 같이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라고 밑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45만 5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보너스도 꽤 크죠.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걸 받으니까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 다원에 실 데이터인데 자기 200만 원이 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너스 나올 때 보니까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반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18% 정도 하는데 200만 원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출근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알리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수입이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나서 제가 맨 처음에 되고자 했던 요거였죠. 천만 매출 요거. 그래서 21%가 되면 210만 원의 보너스가 돼서 아까와 나눠 가지는 방식 똑같이 해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좀 나눠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밑에 60만, 36만, 18만, 6만이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나의 보너스. 나는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도 안 써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너스가 나와야 자산인 거예요. 내가 뭘 계속 해야지만 나온다. 지금 아메이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많은 회사들, 제가 모든 회사들 다 들어보지 않았는데 꽤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하도 뭐 비교해달라고 그래갖고 들어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메이 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BB라는 걸 계산하면 한 150만 원까지 지금 수입이 나오고 이게 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인세 자산이라고 얘기하냐.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150만 원이
금액적으로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뭐 주말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뭐 저녁 퇴근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죠, 저도. 근데 저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의 성격이 다르다. 돈을 공부해 보니까 저런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계속 나오는 돈이다라고 하면 엄청 큰 거죠. 왜 계속 나오냐 그러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반복 재구매가 되고 생필품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상가에 뭐 마트 하나 있잖아요. 그 마트가 뭐 아파트 주민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매출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아파트 상가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거기 갖고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이달에도 1억이고 다음 달에도 1억이에요. 조금 떨어지면 9천이고 좀 뭐 많이 나가면 1억 1천이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메이도 이렇게 갖고 맨 처음에 1,000만 매출이 됐을 때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평균을 이렇게 잡아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저는 한 6개월 지났을 때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6개월 지나고부터 한 번도 1,000만 매출 밑으로 다행스럽게도 매출이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룹이 계속.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원이 증가가 되죠. 좋다는 걸 아니까, 아메이 제품 좋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점점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신제품이 또 계속 늘어나요. 회원도 늘어나는데 쓸 제품도 늘어나, 사람도 늘어나고 제품의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맨 처음에 5가지로 시작했다가 97년도에 이때 막 아메이가 약간 잘 되기 시작했을 때 한 70가지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한 뭐 1,500가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몰에서 웬만한 제품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커피를 마셔도 포인트로 잡히고, 뭐 무슨 장난감을 사도 포인트로 잡히고, 나이키를 사도 뭐 포인트로 잡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회원이 계속 같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회원이 10명일 때 제품이 100가지도 늘어났어. 그러면 그게 바꿔 쓸 게 많으니까 좀 더 늘어나겠죠. 1,000이라고 보고요. 제품은 회원은 안 늘어나고 제품만 아니죠. 회원이 100명이 되고 제품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메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원과 제품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 모른다 그러죠. 사실은. 그래서 난 뭐 얼마쯤 벌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모를 만큼 벌어야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느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메이 매출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막 1,000만 매출이 안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게 매출이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저도 1,000만 매출이 되고 그게 막 너무 간절했고 한 달을 겨우 해야지 1,000만 매출이 되고 했던 게 사업 초반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1,000만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월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게 첫날 되면 1,000만 매출이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감하고 0으로 시작을 했겠죠. 오전쯤 돼갖고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요. 한 400, 500 정도 돼 있어요. 나는 누가 그렇게 첫날 아침부터 생필품을 사대는지를 알 수가 없어.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회원 숫자가 늘어나면요. 그렇게 매출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게 이제 비전이죠. 경험도 늘어나고 시스템의 지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런 것도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떤 환경에 굴하지도 않고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보너스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요번에 제 파트너가 9월 달부터 Q를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면서 가고 있는 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 보너스와 엘리트 보너스까지 합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왜 수입이 안 돼요? 1,000만 매출만 해갖고 나오는 1,100만을 한 거죠. 사실은 1,100만을 해갖고 나오는 수입이에요. 그분은 하고 있던 자기 자영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약간 좀 뭔가 수입의 생업 비슷하게 해갖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개인 매출이 조금 높다는 건 물론 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 갖고 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자영업에서 수입이 확 줄었어도 어려움을 아메이가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 너무 좋아요. 너무 비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또 좀 이렇게 좀 감동이 오죠,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리더십 보너스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내가 뭔가 움직이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2차 보너스부터는 사실은 그게 약간 인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한 A가 나와 매출이 1차 보너스 레벨이 똑같은 21%가 됐을 때 그거는 독립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때는 회사에서
다른 어떤 재원을 가지고 6%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1,000만 매출일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60만, 비비로 계산하면 90만, 약 10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 A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뭔가의 돈을 한 200에서 300, 많게는 400까지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뭐 뭔가 영향을 안 끼쳐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해요. 저한테 사업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제 스폰서는 지금 폴란드에 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폴란드로 가족이 다 이민 갔어요. 저는 이곳에 남아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내 친구 폴란드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제 꿈을 위해서, 제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친구가 본 비전 때문에 사업을 탁 던져놓고 다이아몬드가 돼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사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매달 돈이 폴란드로 가요. 보너스가. 거기서 그거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배 아프냐? 그런 건 없어요. 나한테 감사한 비즈니스를 줬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냐,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럴 정도가 되면 그게 인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정도가 되는, 나한테 독립그룹 정도가 나와야 그걸 인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아메이 좀 했는데 뭐 힘만 들었고 뭐 그만두니까 수입 안 나오더라. 2차 보너스까지 안 받아봤잖아요. 대부분 노동 수입만 받아봤었던 거거든요. 사실 인세 수입까지 받아보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뭐 몇 퍼센트 해보고 말고 이러면 사실은 그거를 뭔가 아메이 수입의 맛을 봤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냥 돈이 좀 됐다가 말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또 보너스가 붙고요. 그렇게 1,000만 매출을 하는 사람을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요. 은을 가공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약간 가치가 뭔가 생겼다. 은을 만질 수 있는 정도의 느낌. 월 한 200 정도가 되고요. 아까처럼 400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룹의 네트워크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최소 기준으로 봐서 한 200 정도는 되더라. 그러니까 GP라고 해서 1,000만 매출을 1년에 3번 하는 사람을 이제 골드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약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플래티늄 1년에 한 6번 정도의 1,000만 매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3번은 연속적으로 1,000만 매출이 될 정도로 네트워크가 탄탄해졌다. 이 사람들을 회사에서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하고 뭐 연말 보너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연봉 개념으로 이렇게 되죠. 연수입 개념으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그게 하나의 직업으로 손색 없을 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 되는 모양을 갖추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뭐 지금 여행을 못하는 시기니까 그렇긴 한데 아메 여행은 좀 특별하죠. 저런 특급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갖고 하고요. 통째로 빌리니까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아메이 저거 해서 한 달 반 정도 아메이 행사를 하죠. 한 번에 못하니까. 음식 같은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근데 이게 워커힐 호텔하고 업무 제휴가 돼 있어요. 워커힐 호텔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들을 또 한 달 반 정도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계속 요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고기, 물론 뭐 캠핑 가갖고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도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호텔 요리사들이 구워주는 고기를 그렇게 또 먹는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메이죠. 한번 저 크루즈도 저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크루즈였는데 통째로 빌려갖고 여행도 했었고, 어쨌든 여행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메이죠. 특별한 게 있죠. 김치를 실어 갈 정도로 뭔가 좀 차별화된 거고,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우리끼리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뭐 긴 비행 시간도 사실은 좀 덜 지루하고, 한국 셰프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여행을 10번 이상 뭐 10번이 한 15번 정도 갔었죠. 아메이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뭐 여행에 대해서 조금 좀 그랬었는데, 올해 여행을 못 하고 지나간 첫 번째 겨울이잖아요. 아, 그 여행이 준 내 삶의 어떤 활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너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었거든요. 뭐 그렇게 가는 여행 뭐 돈으로 준다니까 오히려 조금 반갑기도 했었는데, 아니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을 2명 후원하는 사람을 사파이어, 3명 후원하는 사람을 에메랄드.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때 사실은 컴퓨터 사업을 접었거든요. 왜? 이것만 해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다. 그래서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있는 수익 구조에서는요, 지금 1억까지 충분히 돼요. 제 파트너가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연수입이 1억이 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의 꽃이라고 하는 뭐 많은 어떤 인정과 보상이 좀 달라지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6명의 성공자를 같이 이렇게 후원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평균적으로 1억 5천 정도 되고요. 그것도 다르죠. 근데 여행을 갈 때 이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조금 이제 호텔을 가도 스위트룸을 제공을 받고 이런 뭔가 좀 차별화된 여행을 받겠죠.
아메이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꿈이 큰 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뭐 이렇게 쭉 지나가고 저기 핀에 보이는 것의 절반 정도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더 훨씬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비전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 마무리할게요. 소비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소비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던 사업을 하던 경제에 맞게 하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 뭘 하냐면 A 클릭 머니를 받는 거고요. 그걸 내가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사업이 되는 어떤 사업이 되냐면 소비 생활을 하는데 그게 평생 사업이 되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활에서 뭔가 조금 살짝 바꿔보는 걸로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스럽죠. 뭔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그냥 저러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고민만 하는데 이럴 때 메시지를 이렇게 줘요. 리틀벳을 하라고. 그래서 뭔가 큰 게 뭐 하면 그게 잘못되면 정말 손실이 너무 크니까 작은 시도를 하라는 거죠. 손쉽게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리틀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크게는 베팅을 못하지만 작은 베팅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저는 리틀벳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뭘 하냐? 작은 베팅, 브랜드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만큼 큰 베팅이 아니잖아요. 바꿨었는데 만족스러우면 괜찮네요로 계속 단골이 되면 되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실제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는 거고,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보고요. 공부 좀 한번 해보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이 무슨 큰 지금 뭐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건 아니니까 이 시기에 딱 맞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팅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이런 걸 통해 갖고 내가 뭔가 조금씩 변화를 시도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뭔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전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길어졌어요. 너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제가 괜히 오버한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같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메이보다 조금 더 큰 가치가 들어온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 IT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IT 사업을 그게 더 비전이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도 많이 얘기했고 지금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가 하면요, IT 사업을 저는 상당히 그래도 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뭘 하면 다 경쟁에서도 잘 이겼고 오다 뭐 놓고 하면 뭐 그건 생존 경쟁이니까 치열하게 해서 뭐 내 걸로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뭐 하면 새로운 솔루션도 좀 개발했고, 그래서 잘했던 기억이 훨씬 많아요. 제 IT 사업은.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뭔가 잘못하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이죠. 자, 그럼 아메이 사업은 어땠냐면 잘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늘 뭔가 내가 마음 먹었던 것보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IT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공한 기억이 훨씬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실패한 기억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실패를 하고 몇 번의 성공을 모아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는 인정과 보상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IT 사업에서는 실수 별로 안 하고 잘 안 됐던 기억 별로 없고, 물론 일을 잘하고 뭐 그 거래처가 부도나고 이랬던 아픔들은 있었지만 비교적 일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스스로도.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수입은 늘어나지만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내가 꿈꾸는 45세쯤 돼서 뭔가 일로부터 좀 해방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맨 처음에 들어와서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결과로 나오는 게 이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정말 IT 사업할 때는 남들이
뭔가 와 그걸 너가 어떻게 그걸 수주를 했고 그걸 너가 어떻게 했어라고 할 정도의 놀랄 만한 프로젝트가 몇 건이 떠올리는 게 지금도 짜릿할 만큼의 그게 있었는데도 원하는 거를 못 얻었어요.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뭘 내가 얻을 짜릿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늘 가면 뭐 속상했고 늘 가면 뭔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이랬던 것들 투성인데도 시간이 뚝 지나고 나니까 아메이에서 주는 그 인정과 보상은 너무 큰 거죠. 그게 제가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좀 가끔 한번 정리해 보면 그 드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뭐 직장 생활 짧게밖에 안 해서 직장과 아메이 사업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사업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주는 비전이 그런 실수를 계속해도 아메이 사업이 좋은 건 그거잖아요. 계속 뭔가 잘 안 돼도 기회를 계속 내가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 사업에서는 그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요 기회를 더 이상 세상은 주질 않아요. 임대료 밀리면 나가라 그러는 거고 내가 계속 그러면 직원 월급 못 주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나가지? 그거하고 거래처 내가 결제 못하면 거래 계속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메 비즈니스는 계속 내가 실패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만 않으면 계속 그것이 기회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나는 사업을 해봤으니까 잘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냥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이렇게 턱 그냥 놔버리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 기회를 그렇게 주는 세상이 아닌데 아메 사업 속에서는 그걸 너무 쉽게 우리가 얻으니까 그냥 쉽게 놓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어쨌든 제가 코로나 이제 1년 딱 됐네요 보니까 1년 딱 지나면서 저는 아메 사업의 비전이 사실은 엄청 커졌어요. 막연하게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계속 나름 고민하고 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책도 좀 읽는다고 읽었고 뭐도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은 미래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내 생업인데 내 일인데 그렇게 계속 해봐도 아 맞구나 이론적으로 참 정말 맞구나 그래서 점점 뭐가 없어지고 결국 직거래 형태로 가면 그럼 아메이 비즈니스가 최강자가 될 거다 이런 이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강한 신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느닷없이 탁 터져버린 거죠. 코로나를 통해 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나한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딱 오고 나니까 오 이게 정말 굉장한 비즈니스구나.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업이. 나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못 모이거든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될 줄 알았어요. 살짝 위축됐다가 그대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탁 V자 회복하듯이 반등 바로 딱 해갖고 지금 오히려 더 잘 돼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줌으로 통해 갖고 온라인 위주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업이 계속 유지 내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잖아요. 뭔가 좀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과거로 완전히 안 돌아가더라도 그런 정도가 되면 그렇게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병행해서 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 이게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내가 견뎌내면 그리고 계속 이런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면 다시 비즈니스를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사업이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까가 너무 비전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확 비전이 커졌던 게 아메 60주년 A60 때 라스베가스를 가갖고 머리 한번 띵 맞을 정도로 내가 봤던 아메이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별게 아니고라는 걸 겸손하게 해갖고 돌아왔고요. 요번에 코로나 이걸 또 겪으면서 그 정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그냥 글에 써져 있고 책으로는 많이 봤고 그럴듯한 말인데 그게 뭔지 와 닿지를 사실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잔인한 말인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래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경쟁력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을 정리하는 메커니즘이래요. 위기가. 오, 너무 섬찟한 말이잖아요. 제가 그 IMF 때 들었었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그런 정리가 안 되려고 하면 늘 준비가 돼 있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기가 오면 바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정리 안 당하려고. 그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래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한번 왔을 때 정리 한번 싹 하고 새 판이 짜여지는 거고 그 새 판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적으로 봐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딱 오면서 올수도 하는 분들도 제 그룹에도 있어요. 핀이 있는 분인데 뭐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성향의 차이인데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약간의 리스크 때문에 올 수도.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만 해도 남들이 우리나라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살짝 마이너스인데도 OECD 중에서 1위라면 왜? 다른 나라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하면 내가 그것만 기본만 하고 있어도 이게 빛이 나는 게 또 이 경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것만 내가 그래서 맨날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탱크화 계속하고 거기에 맞는 걸 우리가 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앞서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이 뒤로 밀리고 있으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시기를 버텨야 되는 자세고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뭔가 모여서 옛날처럼 열정을 뿜어낼 미팅이 됐을 때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계속하고 그런 뭔가 때를 상황이 조금씩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좋아진데 나와갖고 뭐 열심히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딱 타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제 말씀 줄이고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뵈면 인사 이렇게 즐겁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